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엔캠 분석에 앞서서 증시를 잠깐만 볼까요? 일단 현재 상태를 보면은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꾸 발생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역행하는 한국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거의 신고점 행진인데, 국내 증시는 3년 만에 산타랠리가 나와서 하락분을 쭉쭉 만회하고 오르다가 어느새 2,500까지 깨져버렸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가 산업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뭐 세세하게 본다면 약간 다른 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증시를 이끌고 있는 섹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거는 정말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연말에 희망을 줬다가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배신까지 당한 느낌이긴 한데, 자, 그래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이런 상황에서도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반등을 좀 시도를 하는 모습도 살짝 보이긴 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최근에 빠져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와줘야 진짜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는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들이 저가 매수를 강하게 참여를 해주고 있어서 살짝 상승으로 좀 올라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없는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종목별로 조심스럽게 맞춤 대응을 잘 해줘야 수익을 잘 얻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딱 맞춤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바로 엔캠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건 지수의 역행이건 상관없이 상승 일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3년도에 에코프로의 차트와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상승률도 거의 같아지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엔캠인데, 엔캠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2달 만에 100%를 훌쩍 넘긴 엔캠의 강력한 모멘텀, 그게 과연 뭘까요? 자,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이 2023년 43종에서 2024년에는 19종으로 많이 죽은 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4년부터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IRA 규정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죠. IRA는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벽하게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는 삼척동자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2023년 12월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을 해외 우려기관으로 지정을 해놨고, 그 결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은 전망이 많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분야와 어떤 회사가 그 이익을 누릴지 선별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분야는 바로 전해액과 분리막이라는 게 확정적입니다. 전해액과 분리막은 IRA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에 해당합니다. 당장 2024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 이 전해액에 들어가는 리튬염과 첨가제, 이 두 가지가 핵심 광물로 분류됐기 때문이죠. 2025년부터 해외 우려 기관의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미국이나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을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부터는 중국산 리튬염과 첨가제가 사용되는 것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시행으로 인해서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은 전해액 공급망을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전해액이 뭐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면은, 이 전해액은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전해액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배터리 전체 원가에서 대략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극재의 11%보다도 높은 점유율이고 20%인 양극재보다 조금 모자란 그런 점유율입니다. 배터리의 파워와 용량을 결정하는 양극재, 충방전의 음극재에 비해서 그냥 조금 덜 주목받았을 뿐이지 핵심 소재인 점은 업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요. 특히 배터리의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해액의 확보가 아주 필수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연구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나 리튬 메탈에서도 전해액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전해액 시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은 2차전지 용량 1기가와트 시당 대략 한 1000톤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엄청난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전해액 시장은 2022년 9억 달러에서 2030년 21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지닌 전해액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초기에는 일본 기업들의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1.3%를 중국 기업이 공급을 하고 있고 뒤이어서는 15.8%의 일본, 한국은 고작 11.9% 정도. 글로벌 점유율에서는 한국이 지금 한참 밀려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나 인도와 동남아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거고 중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전해액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지만 확인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럼 기업별로 한번 선두 그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업들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중국의 틴츠가 41.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캡캠과 거타이 화룡이 각각 13.1%와 9.8%로 점유율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해액 기업들은 자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도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요? 4위가 어디나요? 바로 엔캠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7.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위인데 개별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 엔캠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사실이죠. 이 엔캠 같은 경우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중국의 CATL에 전해액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전해액에 필요한 핵심 원료는 리튬염, 유기용매, 첨가제인데 리튬염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는 리튬과 인산, 불소의 화합물인 육불화 인산 리튬입니다. 일단 엔캠은 중국의 DFD에서 지분 15%를 확보하면서 육불화 인산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IRA 규정에서 리튬염을 핵심 광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내재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재화를 위해서 엔캠은 새만금에다가 DFD랑 중앙 DNM과 함께 연간 5만 톤의 육불화 인산 리튬 생산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거기다가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에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유통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통산 생산 이후에 25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하고 유통기한은 3에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관과 이동도 아주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수 용기에 담아야 하고 냉장 기능이 있는 컨테이너까지 사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는 게 물류비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가격 경쟁력이겠죠. 셀 생산 공장과 가까울수록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엔캠은 현재 미국 조지아와 유럽의 폴란드에 자체 전해액 생산 시설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IRA 시행에 따라서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집중하고 있는데 기존 2만 톤 규모의 조지아 공장을 무려 4만 톤 규모로 확대를 해서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총 30만 톤의 전해액 생산 시설을 보유할 계획으로 잘 알려져 있죠. 11월에 딱 52주 신저가를 찍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우상향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단순 일시적인 모양이 아니라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단순히 밸류 대비 저평가여서 원래 자리 찾아가는 걸 넘어서는 확실한 모멘텀을 갖췄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연기금을 위시한 국내 기관들은 매도세가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가 않죠.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차익 실현. 외국인들이 단순 저가 매수였을까요? 그러기에는 현재 52주 신고가를 찍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매수를 할 리는 없겠죠. 단순 저가 매수였다면 그 전에 털고 나가서 차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매수를 들어오는 이유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뭔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6개월간의 엔캠의 수급을 봤을 때 75,000원부터 신고가인 현재까지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자본입니다. 특히 10만원대에서 개인들과 기관이 내놓은 물량을 모두 다 외국인들이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 셀 코리아의 기조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들 모두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엔캠만큼은 아닌 거죠. 이 정도로 외국인들은 확실히 강하게 상승을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IRA 보조금 규정 시행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전해액, 이 전해액에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선두 기업, 그게 바로 엔캠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트가 우상향을 하는 게 맞겠죠.
그 정도로 모멘텀이 있고 미래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인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2조를 갓 넘긴 상황인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최소 3조까지는 가야 적정 가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런 종목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쭉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자, 중요한 거는 현재 단기간으로는 신고가를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간의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지켜낼 수가 있고, 지금도 혹시 수익 중이시라면 그 수익을 더 크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투자인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상단에 나와 있는 요 번호 010-6705-1711 이 번호로 그냥 입장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문자나 발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 영상 보시고 신청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입장 코드를 저희 쪽에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입장 이렇게 작성하셔서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엔캠뿐만이 아니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런 개별적인 종목의 호재도 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는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특정 섹터에 돈이 몰린다거나 아니면 급등하는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테마 장세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겠죠. 테마 종목이라고 도박하듯이 하는 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확실하게 계획과 원칙만 세워놓고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만 할 수 있다면은 이런 테마 시장에서도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텔레그램에서 찍어드린 급등 종목들 모두 다 상승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며칠 만이라도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알려드린 대로 그냥 함께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테마가 형성됐고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지난해 말에 어느 정도 유가가 좀 잡히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나 했지만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 다시 한번 요동을 좀 치고 있습니다. WTI나 브렌트유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역시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이 되면 먼저 반응하는 게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1966년에 설립된 회사고 석유류를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업체입니다.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 관련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죠. 직접 수입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노베이션을 하는 회사도 아닌데 왜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하냐면은, 이게 조금 웃기는 말일 수 있긴 하지만 주당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당 가격이 뭐 한 1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은 괜히 많이 안 오를 것 같고 빠르게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또 사실 테마주의 잠시 편승해서 수익을 내려면은 주당 가격이 저렴한 게 유리하긴 합니다. 장중 변동성이 강하게 생길 수 있어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석유류와 윤활유,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정비와 세차 사업도 하는 회사입니다. 중앙에너비스가 반응을 하는 이유도 흥구석유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이스라엘 사태 때 올랐다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아래에서 잡고 상단에서 매도할 수만 있었다면은 하루 이틀 안에 20-30%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가 흔들리면서 유가 상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예멘을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해주 운하에 통과하는 물동량이 급감을 했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홍해 경계를 강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회사들은 리스크가 있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먼 길을 돌아가는 것도 안전하게 배송을 하는 거라고 지금 그걸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유럽을 잇고 있는 물류비가 바로 타격을 먼저 받았는데 전월에 1199달러에서 이번 달에 2495달러까지 무려 108%가 상승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부산과 미국 동부 노선까지 26.8%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류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상승하는 섹터는 해운주들이겠죠.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대부분을 연료와 유가가 차지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유가 민감주이기도 하죠. 환율 하락을 할 때 선박 투자 관련 차입금이나 이자 비용 감소 효과도 있어서 환율 하락 수혜주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관련주로 먼저 볼 거는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액체 석유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해운 운송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하고 5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해상 운송 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배터리 관련주로도 가끔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유럽으로 수송을 하는 거라 직접 수혜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지금 같은 때는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회사는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단순 테마주라기보다는 가치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총 3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자, 이 정도로 매출을 기록했던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벌크선과 LNG 선사이고 2022년에는 친환경 LNG 벌크선 10척을 추가로 발주할 정도로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도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는 줄만 알았지 최근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생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자꾸 쓸데없는 문제를 좀 키워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을 한다. 이런 내용도 헌법에다가 명시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북에서 나오니까 또 우리 선제타격 좋아하는 윤 대통령님은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겠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국내 전쟁 관련주들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볼 회사는 다들 아시는 빅텍입니다.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북한이 미사일만 쐈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일단 반응부터 하고 보는 빅텍이죠. 빅텍은 전자전 장비, 피하 식별 장비, 군용 전원 공급 장치 같은 제품을 군대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방산주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자전거나 무인 대여 시스템 이거를 민간에 제공하기도 하고 있죠. 자, 빅텍도 마찬가지로 주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승 전에 4,000원, 지금 거의 60% 이상 올랐는데 아직 7,000원, 이제 7,000원 됐네요. 이렇게 주당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거래량 동반이 쉬운 종목이어서 일단 투자가 몰리는 아주 수월한 종목이죠. 자, 두 번째로는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방산만 하는 건 아니고 건설기계, 풍력발전, 환경설비 같은 다양한 사업을 개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구축함용 함안정기, 워터넷, 함안정 조타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 함안정기가 방사물제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해군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쪽이 좋은데 현대건설기계, 두산마켓, 대우건설기계와 같이 국내 주요 건설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쟁 발발 수혜 종목이라기보다는 전쟁 이후에 재건주로도 테마가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스페코도 마찬가지로 주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방산업체이기도 하지만 투자자가 또 많이 몰릴 수 있는 빅텍하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테마별 대장주를 2개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수 타이밍만 좀 잘 잡으면은 수익 내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냥 테마라고 무지성으로 막 오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 단기적인 이슈에 잘 반응을 하고 대응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처럼 그냥 어떻게든 엮어보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종목들이죠. 자, 이런 테마주로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텔레그램에서 13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이미 다 짚어드렸습니다.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 가스까지 모두 다 짚어드렸고 매수 타점까지 다 알려드렸었죠. 자, 이 종목들이 모두 월화수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세 파악을 하고 어떤 게 오를지 전망을 해서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일 토요일에 미리 짚어드렸었고 15일 월요일에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희랑 함께 하시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시장은 조정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종목도 제가 포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마음 편하게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 손실도 한 번에 만회 가능하고, 수익 중이시라면은 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매수하셔가지고 요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낸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수페타6의 저층 MLB라든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디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AI 서버에서는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교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대역폭이라는 거는 고속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차선보다는 당연히 8차선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고, 8차선보다는 당연히 16차선이 더 빠르고 원활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CPU에 비해서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GPU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로 넘어오면서 서버 분야에서만큼은 GPU의 중요성이 CPU보다 더 커졌죠. 이건 마치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나 등화류가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배터리가 이제는 차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석유가 필요 없어졌듯이 AI 서버에서만큼은 이 CPU보다는 GPU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때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산업의 발전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당초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바꿨고, CPU와 GPU를 묶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성능을 계속해서 높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 장치의 발전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앤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